얘들아 안녕.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데 너네들은 추석 연휴만 오면 왠지 멀리 숨어버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느끼지? 직장이 없다고, 장가를 못 갔다고, 또 노가다 뛴다고, 알바 뛴다고 기죽을 것 없어.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네들 탓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면 인사 잘하고, 제가 아직요 취직도 못했고 장가도 안 갔으니까 용돈 좀 주십시오 하고 친척이나 어른들 오면 뻔뻔하게 말해야 돼. 이제 뻔뻔하게 살아야 돼. 알겠지? 자, 오늘은 한 넉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말은 김정은이가 몇 년 전에 트럼프를 향해서 넉 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물론 영어로 했지. 그래서 나도 모르던 영어 단어를 그때 알아서, 자, 따라 합시다. 도타르, 넉 다리. 오늘의 넉 다리 주인공은 누구냐? 박지원. 역사에 등장하는 조선 말의 실학사상가가 아니라 요즘 조선의 남자로서 유명한 박지원. 여기 남자라고 뭐 이런 게 다른 의미가 아니야. 어쨌든 조선이가 만나서 밥을 먹은 남자. 뭐 잘못됐나? 자, 근데 참 이분 볼 때마다 식성이 좋은 것 같아. 정말 아주 다양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러니까 벌써 이제 애들 말고 이 방송을 보지 말아야 될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릿속에 미국에서의 C양, 또 한국에서의 뭐 C양, 또 뭐 L양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막가도 이 꼰대 아지는 허리 밑에 이야기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는 42년생 80살이면서 호텔 38층에서 34세의 여성을 만나가지고 28만원짜리 모모야마 일식 코스를 다 드신다. 꼰대 아저도 그거 코스 먹고 나면 내려와서 비틀거려. 배가 불러가지고 이 환각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분은 그거 다 드시는 것 같아. 식성이 참 젊을 때부터 한결같이 좋았어.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마 이제 가정사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회사 좀에 다니다가 미국으로 가서 뉴욕에서 가죽 장사 그리고 가발 장사를 해가지고, 당시 한국이 미국에 가발 수출을 하고 가죽 수출을 많이 했거든. 아마 그걸 받아서 팔았던 거야. 그래가 돈을 많이 벌어서 뉴욕에 빌딩 5채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뉴욕에 한인 회장쯤 했을 거라고 봐. 수완은 좋은 양반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오늘날의 이 사람 처신과 비교된 일을 했어. 뭐냐? 전두환 각하 만세, 만수무강 이 이야기를 했어. 정경환이를 소개받아가지고 정경환이를 통해서 민정당에 입당을 해가 비례대표를 하려고 했어. 비례대표를 하려다 보니까 미국 공항에 전두환이 오면 각하 만세, 그리고 한국에는 저런 강력한 사람이 밀어버려야 돼. 그리고 진정으로 체육관에서 당선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1212, 518 잘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훌륭하지. 근데 이때 이제 박지원에게 아마 공천을 줬으면 오늘날 민정당에서 한 3, 4선 하고 저 수구 보수 쪽에서 또 원로로 행동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제외 교포라고 그때는 좀 배관시해서 공천을 안 줬어. 그러니 돈은 꽤나 썼을 거고 밥값이. 그런데 안 되니까 앙심을 품고 김경재 잘 아시지? 그분 소개로 이재희한테 또 붙어서 보자말자 큰 절로 엎드리면서 하면서 제가 역사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극우에서 극자로 돌았어. 자, 근데 이 사람의 이후에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할 때는 가정사에 짙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의 아버지가 박종식이라는 사람인데 일제시대에 한때 일제를 대신해서 목화 수매를 하는, 그때 그거는 일본이 는 한마디로 친일파라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해방이 되니까 갑자기 자익으로 돌변해서 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여순 반란 사건에 반란군에 가담했다가 한국 경찰에 총을 맞고
순직 아니라 그냥 맞고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어릴 때부터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권력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다, 이렇게 보여.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은 총 몇 번 했느냐? 엄청 뭐 정치판에 오래 있어서 국회의원을 몇 번 했는가? 나도 아리까리해서 세보니까 92년에 처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김문수 지역구에 떨어졌다가 2008년, 2012년, 2016년 4번 당선됐어요. 지난번에 2020년에 80의 나이에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다가 떨어졌지.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대표를 했잖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이 직책은 뭐가 있냐? BJ 때 홍보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했던 일들이야. 근데 이 양반이 참 배포가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 더 컸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홍석현이 중앙일보에 가가 홍석현이하고 그 밑에 언론사 간부들을 다 앉혀놓고 이따위밖에 기사를 못 써요 하면서 크리스탈 컵을 갖다 술을 먹다가 빵 쳐서 컵이 산산조각이 났다. 또 뭐 한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조선일보사 그 앞에 거의 코리안 호텔 로비에 취해서 술을 들고 와가 기사 똑바로 써 이렇게 했다는 전설 같은 무용담도 들려. 좌우간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서는 참으로 탁월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능력을 가졌는데, 근데 이 사람도 장점이 있어. 전날 술을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새벽에 DJ 앞에 가가지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야. 야당 때부터.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어요. 술이 떡이 되도록 폭탄주를 돌리고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기자들하고 술을 갖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때, 그때 언론사 담당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 양반의 수첩에 보면 기자들하고 술 먹거나 이 자리가 뭐 평균 한 8에서 10회 정도 있었다고 그래. 적을 때는 5번 정도.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호남의 그 사막, 그 있지, 그 탁 쏘는 홍어 꽃집이 있어요. 서대문 내 가면 기상청 앞에 골목에 있는지, 나도 그 집에 옛날에 좀 다녔지. 근데 그 집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한 20명. 근데 그냥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 국장, 주필, 청와대 출입 기자, 정치 기자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는 거야. 한 번은 김영환이라고 무기거래상에 있어서 박지원의 꼬봉 비슷하고 DJ 때 잘 나갔던 그 사람이 가니까 박지원이 그걸 빽빽히 적어놓은 수첩을 기자들하고의 약속을 적어놓은 걸 끄집어내면서 요즘 야들 만나서 술 먹는데 돈이 없다 뭐 이렇게 한 모양이야. 이게 검찰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소 못해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대북 사업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정몽원이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아오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50억을 CD로 바꿨대. 거기에 이제 이익치 씨가 정몽원이를 대신해서 이제 그 정몽원이 현대에 오른팔이었으니까 이익치 씨가 그걸 바꿨단 거야. 그래서 150억을 CD, 양도성 예금 정서 CD 1억짜리 150장으로 바꿔가 갖다 줬는데, 이게 나중에 대북 송금 때 재판을 받았는데 내 거 아니다 이리 때가 결국 여기에는 무죄가 나왔어. 근데 김영환이는 검찰에 그걸 받아다가 갖다 줬어. 자기 보고 바꿔오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게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좌우간 술도 엄청 먹고 다니고 기자들을 엄청 타락시킨 거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북한의 옹호자가 돼가 옹호 발언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북한에 한 5억 달러쯤 되는 대북 송금을 책임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후로 자기의 가장 큰 미천이자 기반이자 백이
북한의 김씨 일가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러니까 뭐랬냐? 북한이 망하면 같이 망한다.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는 게 우리한테 좋다. 북한의 인권법을 저지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한 적이 있어. 자, 이 양반이 요즘 가만히 보면 홍준표 후보하고 좀 친한 것 같은데 2015년 4월에 성완종 리스트에 홍 후보가 그때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 재판까지 받았지. 나중에 무혐의가 됐어. 그때 위로하고 또 편을 드는 글을 올리고도 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각종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걸 할 때 특수활동비를 5억 9,100만 원이나 타갔다고. 당시 특수활동비 타간 사람 중에 2등이다. 근데 요즘 참 좋겠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수천억이니 특수활동비를 평소에 좋아하다가 이제는 그 5, 6억이 아니라 그냥 수천억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니 38층에서 조성은이 밥도 사준 것 같아. 자, 차나 그 전셋집은 뭐 사줬다고 이렇게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 자, 이 사람이 또 호텔 생활을 좋아해요. 집이 없냐? 집이 있었지, 서울에. 그런데 청와대 수석하고 청와대에 뭐 주로 있을 때 이 프라자 호텔을 3년 동안 방을 공짜로 썼어요. 그러니까 낮에 잠깐 가서 졸리면 거기서 자고, 그리고 호텔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사람 글로 올라오라 해서 만나. 그래서 김영환이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그 호텔 방이었어. 호텔 방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호텔 방에 대낮에 혼자 누워 있으면 뭔 일은 없었을까? 그건 말할 수 없어. 꼰대 잡혀가. 그래서 1억이나 썼다고 프라자 호텔 사장이 그렇게 많이 쓰면 호텔 영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방을 하나 빼버린 거야. 쓰던 안 쓰던. 그것도 스위트룸이지. 그래서 이 자는 침실이 있고 사무 공간이 따로 있는 큰 방. 아마 1억도 상당히 깎아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러니 청와대에 수석하고 뭐 비서실장을 할 때 이렇게 했으니 이 양반이 요즘 어떨까? 국정원 원장인데. 그래서 그건 뭐 다들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한번 이 호남 패권을 두고 화가 나가 광주 개들아라고 또 이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건데 이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래서 놀라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자, 이분의 아들이 삼성전자 상무야. 딸 둘이가 있는데 국적이 다 미국 국적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 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사이가 이제 삼성전자의 상무인데, 근데 마약을 하고 한국의 모텔에서 여자하고 같이 있다. 그냥 마약도 아니고 엑스타시. 그래서 재판 받을 때까지도 회사가 몰랐다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알려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지. 참 그 아버지는 조성은이 만나서 38층에서 밥을 먹고, 사이는 또 그 근처 있는 모텔에서 엑스타시하고, 참 부러운 집입니다. 자유영혼 파이팅.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정치적으로 별명이 많은데 정치 서커스를 하고 다닌다. 여기에서 저기로 막 넘어나거든. 문재인의 최대 적이었어. 그런데 문재인의 국정원장이 되잖아. 문재인하고 경선한 거 기억나? 2015년인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그러고는 져서 나중에 탈당했잖아. 그것뿐만 아니야. 별명이 목포 김기춘이야. 그리고 자기가 조금 뭐 불리한 게 있거나 알릴 게 있으면 기자들한테 문자를 써가 보라고 이렇게 국회에서 앉아. 그럼 기자들의 망원 렌즈에 한 10대번 찍혔지. 좌우간 유들유들하고 몰라도 전부 아는 척을 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만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제 뭐 윤이 나한테 죽었다, 내 호랑이 꼬리 밟았다, 뭐 이런 걸 하든지, 또
전번에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옛날에는 국정원장이 나왔으면 나는 새도 떨어졌는데 요즘은 국정원장이 가도 새도 안 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이게 뻥카가 많아. 그러니까 박지원은 상당히 뻥카를 생각하고 봐야 되는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야. 그런데 이런 능수능란한 이 사람의 별명이 쪽집게 깨돌이 정치구단인데 이제는 참 식성 좋은 남자, 식성 좋은 넉다리라고 이렇게 꼰대하지는 되겠어. 자, 이런 박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넉다리 박지! 내 총을 받고 내 폭탄을 받고 어디 갔지? 내 수갑을 받아라. 학교 한번 가자. 박지의 최후 알간?